활동하는 월남군. 아리랑 가락 속에 타굣기의 물결치는 이곳 사이공 부두에서 나는 바로 해외로 뻗고 있는 우리의 국력을 인식할 수 있었고, 월남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영에서 파월 국군의 활약상을 직감했다.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사진 중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 사진의 주인공은 이명수 하사입니다. 잘 보면 방탄헬멧에 정조준 금지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월명군 저격수에게 저격당하여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방탄헬멧에 적혀있는 보고 싶다 울살 큰애기 순이에서의 순이는 이명수 하사가 귀국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은 한 명당 평균 25명의 베트콩을 사살하고 전쟁 말기에는 100대 1의 교환비를 보여주면서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그 용맹함이 유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군은 한 명당 평균 9명의 베트콩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파병 국군 장병이 해외 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1억 9,500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GNP는 103달러 수준에 머물었는데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에는 그의 5배가 넘는 541달러로 국민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6.25 때 쓰던 구식 무기를 사용하던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M16 같은 최신화기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무기 중에는 F4 팬텀이라는 전투기도 있었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최신의 전투기였다고 합니다. 번외로 일본은 이 전투기를 한국보다 5년 뒤가 지나서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게 받은 무기를 몰래 빼내 국내로 밀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국군의 물자 이동을 유심히 감시하기도 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은 연대장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작전회의 중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도 거만하게 앉아있는 패기는 보너스. 허경영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작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허경영이 갑자기 군장을 뒤지더니 양복을 꺼내 갈아입고 마치 관광객처럼 폼을 잡고 야자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를 글로 남겼던 사람은 허경영을 그때도 웃기는 녀석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대민 지원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대게릴라 작전은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작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나라들이 베트남을 떠나도 제발 한국군만은 남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대한민국 장군 최초로 병사묘역에 안장된 장군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병사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휘관으로 있을 당시 3,000명이 넘는 부하들이 작전 중 사망했는데 자신만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속상해했다고 하며 서울 현충원을 찾을 때마다 부하들의 묘비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으면 장병들이랑 같이 묻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고 그의 유언에 따라 병사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사병 식당에 그 병정들 대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병정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오늘 메뉴가 뭐야? 이렇게 보더니 그 이제 배식대에 이제 닭고기가 많이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제 얘기랑 오늘도 또 닭고기야 하면서 아주 그 불평스러운 그런 그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저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닭고기가 맛이 없냐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군대 생활을 통해서 가장 그 행복스러운 불평을 들어봤다고 생각합니다.